1983년 리비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리비아의 국가 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충격적인 공약 하나를 내건다.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것. 그의 기백에 리비아 국민들이 열광했다. 그 사람들 말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다. 어떤 고생이든지 참는다. 기적을 만들기 위해 죽음의 땅으로 향한 사람들. 20세기 인류가 지구상에 서버린 사상 최대의 토목 공사. 그것은 사하라 사막에 물길을 낸 대역사였고 녹색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다.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까지 불렸던 리비아 대수로공사. 단일 공정으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강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물길을 냈던 대한민국 건설의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리비아.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나라지만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대로 덮인 땅이다. 리비아가 땅이 엄청나게 넓은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쓸 수 있는 땅은 해안에 얼마 안 됩니다.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만 들어가도 바로 이제 풀만 자라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완전히 사하라 사막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4위 산유국, 북아프리카 제1의 부국이었지만 물 부족 국가. 북부 지방에 있는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시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그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해안지대 일대를 옥토로 만들겠다. 그게 뭐 사막 사람들의 꿈이니까. 사막 내륙부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지하수를 도시로 공급하기 위한 거대한 수로를 열겠다는 카다피의 계획. 일명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였다. 그렇게 발표된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가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리비아는 당시 반서구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주였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때 33억 불짜리 공사문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단일 프로젝트를 취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누구든지 이건 꼭 하려고 애썼던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심전력으로 이 프로젝트는 꼭 우리가 따야 되겠다. 국민소득 만불 시대였던 1980년대 초 33억 달러라는 거액의 공사 수주액은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1983년 11월 7일 희소식이 날아왔다. 입찰에 참여한 국내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수주를 따낸 것이다. 국민이 일체감 같은 거 있죠. 그 뭐 자부심. 그리고 어디 나가면 내가 동아건설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 말이야. 막 붙들고 우리가 이거 땄다. 그렇다면 리비아는 이 거대한 수로공사의 적임자로 왜 대한민국을 지목했던 것일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외화벌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던 해외 진출 건설업. 1970년대부터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많은 공사를 하니까 또 끝까지 책임지고 아주 완벽하게 하고 그러니까 리비아도 이제 그런 것도 평가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 해외 진출 경험이 있었던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 그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에 회사는 물론 자신의 사활을 걸기도 했다. 카다피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최원석 회장하고는 뭐 여러 차례 최원석 회장을 뭐 빅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카다피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세계 건설업계의 풍운하로 이렇게 됐었죠. 어렵게 따낸 공사.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길이었다. 공사가 진행될 현장은 그야말로 사막 한복판. 장렬하는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앞에 우리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했다. 공사 지역이 사리르라는 지역인데 사리르가 그 사람들 말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연 무사히 이 끝을 내고 갈 수 있을런지, 이거 말고는 내가 달리 살 길이 없는가. 넋 놓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 공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시작부터 역시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막에 모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사용 모래가 없는 거야. 바람에 불려서 덮여 있는 모래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공사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모래들이 많이 있었죠. 그 모래 찾느라고 한 달 이상 우리가 사막을 또 헤맸죠. 결국 물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인데 제일 어려운 건 역시 물이었어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공장에 쓸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 또 몇백 킬로 이렇게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어렵사리 찻삽을 뜨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공사. 자재 수급부터 도로를 까는 일까지 수로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부터 단계별로 진행시켰다. 총 5단계로 계획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그중 동아건설은 리비아의 남부 대륙에 매장돼 있는 지하수를 수도 트리폴리와 인근 해안 도시까지 연결하는 1, 2단계 공사를 맡았다. 단계별 총 1895km를 연결시켜야 하는 수로 초대형 송수관의 제작과 매설은 우리 근로자들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다. 하나가 750톤. 이 하나 무게가 보통 평균 80톤. 10톤. 좀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관 묻기 시작한 때인데, 하루 내 관 무대 3개 묻으면 하루 가보는 때도 있어요. 초창기 막 시작할 때.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불광역이랑 대관절 이렇게 해서 이 공사 끝나갔나 이렇게.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일명 위대한 인공강 프로젝트. 한반도 6배에 달하는 넓이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기 위한 이 공사는 최대 인원과 장비 동원 등의 여러 가지 기네스 신기록들을 세우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 그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막의 더위는 근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한여름에 온도가 58도까지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사우나 들어갈 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그런 감이 옵니다. 확 하고 오는 열기가. 그 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진. 완전히 기가 싹 빠지는 것 같아. 어? 막 멍청해지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더운 날씨에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강하게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최악의 기후 조건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무슨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공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하면은 그 공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필요했다. 회사 측은 궁여지책으로 사막 위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했고, 또 폐 송수관을 이용해 노래방도 만들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막 한복판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사의 특별한 배려였다.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국내에서 쭉 갖다가 매 휴일 저녁에는 그걸 가지고 해주고. 기억에 남으시는 건 좀 있으세요? 주로 이제 KBS 프로가 많았지만 그 전원일기 MBC 프로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원일기 MBC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원일기 그거 많이 봤습니다. 또 신문을 통해 매일 그리운 고국의 소식을 듣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였다. 그렇게 수년에 걸친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한국인들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대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리비아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우, 동아, 현대 등 관계 건설 회사 측은 각각 긴급 사고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당시 승객 72명이 사망한 대참사. 추락한 비행기의 탑승객 대부분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현장 근로자였다. 어느 현장에 누가 죽었느냐.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초장나는 거예요. 본사도 뭐 말도 잘 안 하고 옆에 다들 뭐 허탈해서 그냥 앉아있고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닥친 최대 위기였다. 하지만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더욱 힘을 내야 했다.
그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와서 근무했던 사람은 다시 누구든지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한국인 근성이 리비아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가족. 나하고 애 낳고 한 달인가 있다가 애 낳았는데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고 싶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데 나만 그런데 그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다. 어떤 고생이든지 참는다. 그런 상황이었대. 뭐 때문에? 집도 마련하고 우리 가족도 편안하게 내 부모도 잘 그때는 나는 4대가 한 집에 살았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였다. 포기를 모르는 그들에게 사막 위의 모든 위기는 그저 극복해야 할 과제에 불과했다. 공사 도중 갑작스럽게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카다피의 무리한 요구에도 돌관 체제로 돌입 완벽히 수행해내기도 했다. 사람들이 뭔가 해보고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밥 먹고 바로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바로 또 일하러 바로 장비 올라타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내려갔는데 42개 딱 묻으니까 서쪽에 해가 아직도 한 발은 남아서 걔네들 또 맨날 묻는 게 12개, 13개밖에 못 묻는데 42개 묻었다는 게 지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3분서에서 쉬운 2개를 묻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42개인 거기서 어떻게 묻었냐 이거 막 횃불 들어가면서 거기는 횃불 써가면서 묻었대. 10여 년간 진행된 대수로 공사. 악정고투 끝에 서서히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 완공을 알리는 통수식이 있던 날. 저녁 8시에 이 물이 탁 터지게끔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통수식이 있던 수도 트리폴리로 모여들었다. 카다피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통수식이 시작되었다. 실제 책임지고 있던 분들은 진짜 속타죠. 60cm 되는 관에서도 물이 새는데 큰 관에서 한번 샜다 그러면 그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압력이 엄청나게 걸려오기 때문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카다피도 최원석 회장도 모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8시 정각 계획된 시간에 맞춰 사하라 사막을 뚫고 온 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터져나왔다. 흥분한 시민들이 모두 뛰어들었고 사막 한가운데서 이뤄낸 기적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바켓을 파란 바켓을 옆에 두고 휴지통 바켓을 뒀습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켓에 휴지를 삐고 그걸 들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수로 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물을 마셨습니다. 거기 뛰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영화 장면 같아.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사막 기적의 오아시스를 만든 대한민국. 리비아 대수로 공사. 그것은 한국인의 이름으로 실현시킨 세계 8대 불가사였다. 내가 왜 이렇게 우지해가지고 우지에서 주말고 풀도 자라지 못한 그 사막에서 전력 투구하고 내 젊음을 바쳤는지 절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보다시피 마누라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보고 1년, 2년, 심지어 어떤 사람 9년, 10년씩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진짜 열사의 역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한국도 이제 그만큼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는 그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곳의 수많은 희생과 땀방울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기적이다.